오늘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부상의 위치가 약간 우려가 되는 건 김민재 선수가 월드컵 때 다쳤던 오른쪽 종아리거든요. 그 위치를 또 다쳤어요.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가 약간 불편함을 느끼자마자 바로 빼줬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스팔레티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김민재 선수의 부상이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김민재가 괜찮다. 나는 김민재에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김민재는 내일 아침에 다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민재의 부상이 크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제 나폴리를 상대하는 팀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승부라도 하자 라는 개념으로 경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아탈란타가 어떻게 나왔냐면 수비 라인 라흐마니와 김민재를 아예 압박을 안 합니다. 압박을 안 하고 한 칸 물러나죠. 미드필더 라인부터 압박을 해요. 이 미드필더 라인 쪽으로 가는 패스를 끊어내겠다. 최대한 수비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폴리가 라치오전처럼 아주 답답한 경기가 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답답할 때 측면에서 풀어주던 마리오 후이가 또 퇴장 징계 때문에 계속 못 나오고 있다 보니까 볼을 조금 더 전방 지역으로 잘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이게 나폴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방식이지만 상대팀 입장에서는 어떻냐? 아탈란타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끊어냈을 때 역습밖에 이제 기댈 데가 없죠. 내려가 있으니까. 근데 역습으로 나갈 때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 입장에서도 역습을 할 때 김민재와 라흐마니에게 볼을 빼앗길 때가 많았죠. 그래서 사실 지난 라치오전 때도 라치오가 정말 이 베시노의 원더골로 이겼지만 그 경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역습에 의존을 하고 역습을 하다가 하나 걸리면 승리를 가져오는 거고 아니면 그냥 무승부라도 하자 이거였어요. 근데 김민재와 회이룬 두 선수의 싸움에서 김민재가 회이룬을 완벽하게 그냥 압도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회이룬이 어떤 선수냐면, 그러니까 홀란드의 플레이 스타일하고 아주 비슷해요.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은데 스피드까지 빠릅니다. 이 회이룬이 잠재력이 되게 큰 공격수거든요. 그래서 아탈란타가 역습할 때 회이룬을 보고 볼을 띄워주거나 아니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줘서 회이룬의 스피드를 살려주거나, 이 두 가지의 패턴을 오늘 경기 중점적으로 가져나왔는데 회이룬이 아무것도 못해서 전반전 끝나자마자 교체가 됐어요. 전반전까지 볼터치 횟수를 보면 회이룬이 14번입니다. 아탈란타의 다른 선수들보다 현저하게 볼터치 횟수가 적죠? 이 뜻은 회이룬이 김민재에게 막혀서 계속 볼을 빼앗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회이룬이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 3번 있었는데 3번 다 볼을 빼앗겼습니다. 아탈란타가 어쨌든 수비적으로 나왔으면 역습이 돼야 되는데 김민재가 버티고 있으니까 역습 상황에서 역습이 안 됐어요. 단 한 번도. 이 장면 보시면 아탈란타가 역습을 할 때 회이룬이 뛰어가고 회이룬에게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때 김민재가 뒤에서 회이룬보다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회이룬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래서 회이룬이 달려갈 때 김민재가 훨씬 더 빠르게 달려가면서 회이룬보다 앞에서 볼을 끊어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회이룬이 앞으로 뛰어나가고 이때 뛰어나가는 방향으로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달려나가면서 회이룬보다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볼을 끊어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이룬이 또 스피드를 살려나가지 못하고 볼을 빼앗기죠. 이 장면은 또 제공권 싸움을 시켜주는데 제공권 싸움에서도 당연하게도 김민재가 회이룬을 이겨내고 볼을 걷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적인 모습도 나오는데 이 장면 보시면 볼을 붙여주거든요. 근데 이때 김민재와 회이룬이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피지컬로 밀어붙이면서 완전히 회이룬이 제압을 당하면서 김민재가 볼을 빼앗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전에 회이룬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전반전 끝나자마자 교체를 당한 거잖아요. 이게 김민재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회이룬이 어쩔 수 없이 이 김민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김민재가 단순하게 피지컬로만 제압한 건 아닙니다. 이 장면 보시면 롱패스가 넘어오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여기서 먼저 회이룬을 피지컬로 제압해요. 피지컬로 제압하면서 일단은 볼이 넘어올 때 회이룬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김민재가 여기서 볼을 터치도 안 했어요. 그냥 볼을 뒤로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흘릴 수 있는 이유는 라흐마니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라흐마니한테 수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신은 회이룬을 그냥 제압하는 데에만 힘을 쓴 거죠. 다음 장면에 볼이 넘어가니까 라흐마니가 여유롭게 볼을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앞쪽에 있는 회이룬에게 볼을 걷어내는 장면인데 이때 볼이 약간 앞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나가서 볼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회이룬이 못 나가게끔 몸싸움을 걸어서 일단은 막아버립니다. 회이룬이 요 앞으로 분명히 볼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일단 제압해놓고 자신이 앞으로 뛰어나가죠. 볼이 떨어질 때 김민재가 나가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자파타가 볼을 몰고 들어올 때 자파타를 견제하고 있는데 이때 뒤에서 회이룬이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니까 김민재가 이걸 예측을 했어요. 뒤에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측을 해서 갑자기 뛰어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그냥 끊어버리죠. 뒷발로. 그러니까 패스가 김민재한테 끊기니까 아무리 회이룬이 달려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앞쪽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 파샬리치가 비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패스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김민재가 어느 순간 등장해서 파샬리치를 압박해버립니다. 회이룬 쪽으로 볼이 안 가니까 앞쪽으로 달려나와서 볼을 끊어내버리는 거죠. 이런 플레이들이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이렇게 수비를 할 때 전체적인 틀을 읽는 지능적인 수비가 너무나 뛰어나요. 그러니까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역습을 해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역습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아탈란타가 수비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역습으로 나가는데 나폴리 선수들이 앞쪽에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아탈란타가 여기서는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분명히 역습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김민재가 어느 순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좋았냐면 아탈란타의 공격을 잘 보고 있다가 아탈란타의 볼터치가 약간 길게 나오니까 뒤로 뛰어가다가 앞으로 뛰어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정말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 왜 유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나와서 그냥 끊어버리니까 아탈란타가 역습을 아예 할 수조차 없죠. 이런 장면들이 너무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후반전에 회이룬을 빼버리고 자파타를 회이룬이 뛰던 오른쪽 공격수 자리로 배치를 했어요. 아탈란타가. 그래서 이제는 후반전에 자파타와 김민재의 경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김민재가 자파타를 완벽하게 그냥 이겨버렸죠. 똑같죠? 수비에서 그냥 공격적으로 걷어냈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좋았던 건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자파타가 볼이 잡기 전에 걷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김민재가 뛰어나가고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오는 볼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걷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선수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볼을 떨어뜨려줍니다. 이게 좋은 거죠. 걷어낼 때 우리 팀 선수에게 걷어내기 때문에 볼 소유권이 다시 나폴리 쪽으로 와요. 그래서 자파타가 후반전에 어떤 장면까지 나오냐, 아탈란타가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자파타가 볼을 받았어요. 분명히 이 넓은 뒷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파타가 몸싸움에 강점이 있는 선수고 순간적인 스피드가 좋은 선수거든요. 평소에 자파타였으면 돌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선수가 김민재니까 자파타가 쉽사리 치고 나가질 못해요. 그냥 멈춰서 서 있어요. 공격수가 들어와 주길 바라면서 그냥 볼을 끌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폴리의 수비가 복귀를 이미 했고 자파타가 결국엔 역습을 못 살리고 백패스를 합니다. 앞에 김민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백패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오늘 나폴리가 아탈란타의 이 수비적인 전술을 맞이해서 분명히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어려운 경기였는데 아탈란타 입장에서도 수비적인 경기를 했으면 역습이라도 해야 되는데 역습이 안 되니까 오늘 나폴리를 상대할 때 아탈란타도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경기였다.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을 안 뛰고 76분밖에 소화를 못했는데 부상 때문에
오늘 클리어링 횟수 1위, 인터셉트 1위, 패스 성공 횟수 43번 중에 42번, 98% 성공률. 압도적이고 미친 활약을 했습니다. 김민재가 부상으로 나가자마자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요. 순식간에 나폴리의 수비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장면. 이제 김민재 대신 출전한 주앙제주스가 볼을 잡고 있는데 이때 아탈란타가 압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주앙제주스가 빌드업이 그렇게 매끄러운 선수가 아니라서 볼을 전개했는데 패스의 세기가 애매했죠. 애매하니까 곧바로 아탈란타가 압박을 해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드업 미스. 김민재가 나가자마자 나왔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아탈란타가 공격을 전개할 때 김민재에게 꽁꽁 묶였던 자파타가 주앙제주스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주앙제주스가 자파타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앞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장면 보면 주앙제주스가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는데 자파타가 순간적으로 뒤로 돌아뛰니까 자파타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아탈란타가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 선수 라흐마니가 열심히 뛰어들어와서 이걸 막아내긴 했는데 김민재가 나가자마자 자파타한테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김민재의 부상이 그렇게까지 심각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남은 시즌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라는 중요한 대회도 앞두고 있으니까 약간만 몸 상태에 이상이 있어도 빼준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민재가 없을 때 백업이 주앙제주스 혹은 웨스티고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김민재의 어마어마한 이런 그런 수비력, 이제 아탈란타가 김민재의 앞에서 역습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경기고, 이 나폴리의 강점이 또 있죠. 아탈란타의 수비는 뒤로 물러나 있어요. 나폴리의 수비수들이 볼을 잡을 때는 전혀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탈란타는 이 중앙에 있는 앙기사나 로보트카 이런 선수들을 막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중원을 거쳐가지 못하니까 나폴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볼을 중앙에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걷어냅니다. 오시멘의 플레이를 믿는 거죠. 단순하지만 오시멘에게 그냥 붙여놓고 오시멘이 여기서 피지컬로 압도를 하면서 볼을 가져간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게 나폴리의 전략이었어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패스 넣어주고 앙기사가 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걷어내요. 걷어냈을 때 오시멘이 뛰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수비수와의 경합 상황이지만 오시멘이 수비수를 이겨내고 밀고 들어가면서 슈팅이든 크로스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뻥 걷어냈을 때 오시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폴리에게는 엄청난 힘인 거죠. 오늘 득점도 어떻게 나왔냐, 중간에서 앙기사가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었거든요. 볼을 끊어내서 일단은 오시멘에게 줘요. 그리고 오시멘이 수비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수비수를 등지고 어떻게든 볼을 소유합니다. 몸싸움을 이겨내죠. 여기서 이겨내니까 뛰어들어가는 흐비차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었고, 여기서 흐비차가 정말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죠. 일단 한번 치고 들어가요. 치고 들어가니까 아탈란타의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죠. 흐비차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흐비차가 여기서 한번 접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탈란타의 수비수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그러면 또 접어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다시 측면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흐비차가 다시 중앙으로 접었다가 다시 측면으로 움직이죠. 이러니까 요 세 명의 선수가 흐비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균형이 무너져서 넘어져 있고, 흐비차가 여기서 완벽하게 이 선수들을 농락시킨 다음에 득점을 만듭니다. 정말 멋있는 골이었고, 아탈란타가 수비적인 컨셉을 잘 잡고 나왔지만 오시멘이라는 이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선수에게 그냥 한 번에 보내주는 이 전략이 통했을 때, 그리고 그 전략이 통하는 순간 흐비차에게 공간이 났을 때 이 단 한 번의 찬스를 나폴리가 살려내면서 아탈란타의 수비적인 전술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오늘 경기만 봐도 공격할 때 답답해도 풀어주는 선수 오시멘, 흐비차, 그리고 나폴리가 상대팀이 역습을 노릴 때 역습을 하지 못하는 이유 뒤에 있는 김민재, 요 세 명의 선수 나폴리의
너무나도 핵심이고 나폴리가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다. 어제 인터밀란이 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라치오가 경기를 한 경기 안 하긴 했지만 라치오와는 승점 20점 차가 나고요. 그리고 인터밀란과는 18점 차가 나요. 이 정도 승점 차이면 사실은 나폴리가 이번 시즌 스쿠테토를 차지하는 게 확정적이라고 봐도 된다. 나폴리가 오늘 경기도 정말 좋은 경기를 했고요. 물론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가 걱정되지만 김민재 선수도 어마무시한 활약을 또 했다.